고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일제강점기 시절 유관순과 소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 속에는 이신혜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녀. 이신혜 열사의 후손을 만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할머니는 2호 감방에 계셨고 유관순 열사는 8호 감방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밥통 가지고서 암호로. 그렇게 만세운동을 계획한 유관순 열사와 이신혜 열사.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괴종시계가 2번 울리자 8호방의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서 2호방의 이신혜 열사도 수감자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신혜 열사는 유관순과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여성 독립 운동가.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할머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 후손 이선민 씨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가 보훈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에도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3월 1일이 왔다. 약속한 2시가 되자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것을 신호로 이신혜, 어윤희, 박인덕 등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형무소를 지키던 경찰들이 난데없는 만세 소동에 놀라 몽둥이를 든 채 달려왔다. 이제 옥중 만세운동 주동자로 이신혜 할머니랑 유관순이 지목이 돼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때 유관순 열사는 방광이 파열되고 이신혜 할머니는 유방이 파열된 채 그 당시에 가능성이 없는 그 재소자한테 흰 이불을 지급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흰 이불을 덮고 죽음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몇 달 뒤에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셨고요. 1969년 3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그녀의 회고 기사를 통해서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했던 그 당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단체인 혈성부인회에 가담해 임시정부 자금 조달에 앞장선 이신혜 열사. 혈성부인회는 상해 임시정부에 군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했는데 이신혜 할머니께서 전국을 돌면서 군 자금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셨어요. 군 자금은 지역의 토호집이나 평이 좋은 집에 들어가서 군 자금을 얻어오셨는데 1919년 9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온 강우규를 은닉해주고 의거에 필요한 물품과 군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신혜 열사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조선민족대동단 활동이었다. 그녀는 같은 해 9월 초 총재 김가진, 전협이 단장을 맡고 있는 조선민족대동단에 가입했다. 혈성부인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에 동네에서 평이 좋다는 한참판댁에 할머니가 군자금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 한참판이 바로 대동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지휘하고 있던 전협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협 앞에서 죽을 때 입이 없이 죽겠다라는 결사 선언을 하고 대동단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단체
조선민족대동단에서 부인단 총대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조직본부를 상해로 옮기기 위해 의친왕 이강을 중국으로 망명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녀는 1919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제2 만세운동을 전개한다. 그렇게 여성 독립투사로 활약한 이신의 열사는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 시절 폐결핵을 앓아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1918년 루시 여학교 두산리 분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말년까지 힘든 삶을 보내야 했지만 그녀 곁에는 늘 남편 문홍범 씨가 있었다. 문홍범 옹이 이 불행한 여학생 이신혜의 얘기를 들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불행한 여학생 이신혜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동정과 감동을 이기지 못한 문홍은 어느 날 이신혜 양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를테면 펜팔이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다. 아니 이렇게 또 젊었을 때도 고생하시고 좀 저거 하실만 하니까 병 들으셔갖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는데 감기 드시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불 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 대변을 받아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게 진짜 가슴 아팠어요. 그냥 자식이 할 도리 하는데도 그게 너무 미안하셔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미안하다는 일이 막 손을 이렇게 갖고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저도 그때 울었어요. 너무 할머니가 불쌍해갖고. 이후 1982년 대전 자택에서 별세하신 이신혜 열사는 남편 문홍범 씨와 함께 이곳 애국지사 제2묘역에 고이 잠드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손녀딸, 아들, 며느리 다 왔습니다. 나랏꽃 무궁화로 헌화를 하며 이신의 할머니를 다시금 기억해 보는데 할머니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신의 열사.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지축하는 기억되지 못한 이름. 심한 추위가 사람의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함께 염원했던 숨겨진 제2의 유관순을 만날 수 있었다.